자, 이제는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두 가지 관점을 좀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는 확정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 확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확정적이다, 당연하다, 이걸 확정형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 볼게. 무한대, 원이 한없이 크다라는 거죠. 한없이 큰 값이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한없이 큰 값을 더했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한없이 크다라고 하는 이 인피니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기호란 말이야. 그냥 겁나게 크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한대만큼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한대만큼 큰 두 개를 더했어. 역시 뭐가 되는 거니? 똑같이 무한대가 된다. 그냥 얘를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린 이것을 확정형이라고 해. 그럼 이런 확정형은 또 뭐가 있을까? 무한대랑 곱했어. 당연히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무한대에다가 3을 곱했어. 당연히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치? 음의 무한대랑 또 음의 무한대를 서로 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역시 이것도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또는 어떤 A가 있는데 A는 그냥 어떤 출현하는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다가 0을 곱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0은 숫자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0, 극한값이 0이 되는 상황. 우리 걔를 우리나라 말로는 무한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수렴하는 값에다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곱했어. 당연히 뭐가 되겠니?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은 그냥 확정형이라고 하고요. 증명 없이 사용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형은 무한대랑 무한대를 뺐어. 뭐냐 이거지. 한없이 큰 값에서 한없이 큰 값을 뺐어요. 0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더 겁나게 클 수 있거든. 또는 그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그 값이 3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즉 상황에 따라서 얘랑 얘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린 이것을 부정형이라고 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지. 극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x야. 그럼 x제곱 빼기 x 이렇게 생각한다면 x가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x제곱은 한없이 커지잖아. 그렇지? 무한대라고. 이 x도 x가 무한대면 여기서도 무한대란 말이야.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근데 이 결과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 x제곱 빼기 x라는 그림을 그리면 걔는 0과 1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거든. 그럼 이 이차함수 생각해봐. x가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 어떻게 되니? 그대로 무한대가 되지 않느냐?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이것을 부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정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고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 0분의 0꼴. 꼭 은 같죠? 은꼴. 0분의 0꼴. 이 0은 뭐라고 했어요?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입니다. 즉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결과 역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다 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다양함수로 표현된
상황이 이러한 부정형 꼴이면 걔를 어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부정형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만 대답하면 돼. 부정형 어떻게 풀어? 확정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래. 어떻게 하자? 확정형으로만 바꿔주면 그러면 그 극한의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정형, 각각의 이 상황에 대한 부정형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그것을 어떻게 확정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지에 대한 추가적 이론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꼴에 대해서 해볼게요. 은꼴,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은 부정형이라고 했어. 이 부정형의 은꼴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분모, 분자가 둘 다 다항식인 경우. 두 번째는 무리식을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귀찮은 상태일 때.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다항식분의 다항식분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는 상황에서 x-2분의 x제곱 빼기 4의 극한의 값을 구해보자고. 선생님, x가 2면 분모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인 것이 아니라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즉 0은 아닌 거야. 그치?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순수한 0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 즉 0분의 0, 이 0은 숫자 0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에 가까워지는 꼴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x에 1을 대입할 때 각각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각각의 다항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x-2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럼 분모는 x-2가 되고 그럼 분자는 x-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럼 얘가 약분이 가능하다. 그 상황에서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x에다가 2를 그냥 집어 넣어주면 그 극한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항식 형태에서의 은꼴은 x가 a로 가까워진다면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라고. 됐어? 즉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fa가 0이라는 것은 그 fx는 바로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다. 이것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후 약분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무리식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부모는 루트 x 9라고 할까? x가 9에 가까워지는데 부모는 루트 x 마이너스 3이고 분자는 x-9가 되는 상황이면 x가 9에 가까워질 때 분모 분자가 둘 다 0에 가까워지니까 0분의 0꼴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리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배웠어? 유리화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무리식이 있으면 요놈의 켤레수니까 분모 분자의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유리화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그러면 요 분모가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꼴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x 빼기 9가 된다고. 그러면 그놈이 이 분자랑 같이 약분이 된다. 그 상황에서 x에 9를 집어넣어주면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6이라는 극한의 값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식을 포함한 극한은 핵심은 뭐야? 유리화를 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였고, 다항식
형태의 극한의 값의 핵심은 뭐였어? 인수분해였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좀 건방져집니다. 인수분해하기가 귀찮고 유리화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럼 문제를 풀다가 귀찮아, 짜증이 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전부 다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 자, 로피탈스 룰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로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이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는 두시는데 문제를 풀다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피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부정형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이 부정형을 풀 때 역시 형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수식. 분모 분자가 다음 식으로 표현된 분수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5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억.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자, 이거 x가 무한대가 되면 요 이차함수 생각해봐. 이차함수인데 x가 값이 커져. 그러면 그 이차함수 역시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분자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그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는 부정형 문제는 전부 다 확정형으로 고치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확정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둘 다 분모의 가장 큰 차수 x제곱이잖아.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둘 다 x제곱으로 나누라고. 그럼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분자부터 쓸게. 그럼 분자는 5 더하 빼기 x분의 7 플러스 1억 오버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1 플러스 4 오버 x 더하기 3 오버 x제곱 이렇게 될 텐데, x가 무한대가 되면 이 x분의 7은 뭐겠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야. 7을 무한대로 나눠주는 거야.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이거 0으로 수렴하죠. x제곱분의 1억도 1억보다 x제곱이 훨씬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뭐야? 0에 수렴한다. 마찬가지로 다 0에 수렴하고 다 0에 수렴하니까 그럼 남는 것은 뭐야? 분모는 1, 분자는 5, 1분의 5. 그러니까 5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식이 분모 분자에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석적인 풀이는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 차수가 되는 형태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건 정석적인 방법이고 보통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거의 극한값을 뭐라고 한다면 이 분모를 fx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fx. 이 분자를 gx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 fx랑 gx가 있을 때 그거의 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f의 차수가 g의 차수를 생각해서 f는 2차식이죠. gx도 2차식이죠. 만약에 차수가 똑같다면, 똑같이 2차식이면 그럼 그 극한값은 뭐냐면 1분의 5가 되는 거야. x제곱의 개수 1, x제곱의 개수 1분의 5, 즉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2고 3이었으면
극한값은 2분의 3이다. 그런데 fx의 차수가 더 크다면 분모가 차수가 더 커. 분자보다. 분모는 3차식이야. 이게 2차식이 아니라 얘가 뭐 세제곱이야. 이렇게 3차식. 얘는 2차식.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크면 어떤 값이 될 것 같아? 바로 0의 수렴이에요. fx보다 gx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3차식인데 이번에 이게 4차식이야. 그럼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은 그럼 걔는 발산하는데 어떻게 발산하냐? 개수가 양수고 양수면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만약에 양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5x 내제곱이야.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잖아. 그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쉬운 해법은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같냐 또는 분모가 크냐 분자가 크냐에 따라서 바로 결과를 도출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는 무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부터 쉽게 가보자고. 그러면 자, 무리식으로 표현됐어.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분의 4x 플러스 9가 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봐라.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 얘 어떻게 풀 거냐면 무리식이 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니? 원래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 항상 무리식이 있는 극한은 무리식이 있는 부정형은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유리화라는 얘기는 분모분자에 이거의 켤레수를 서로 곱해서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근데 우리 유리화를 하지 말고 얘도 아까 이제 이 분수함수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것처럼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분자는 4x 더하기 9가 몇 차식이야? 4x 더하기 9가 1차식이잖아. 1차식이야. 그럼 분모가 몇 차식이냐? x제곱은 2차식이지만 2차식의 근호가 있다는 얘기는 몇 차식인 거니? 1차식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최고차가 1차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근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2분의 1제곱이니까 x제곱의 2분의 1제곱은 x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놈도 결국 1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똑같잖아. 차수가 똑같으면 그 극한값은 뭐랑 같다? 최고차의 개수 비교라고. 그럼 여기에 분모의 최고차 개수는 뭐냐면 x제곱에 1이 있는데 근호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 1이야. 루트 1은 1이죠. 분자는 x개수는 4지. 그러니까 1분의 4. 따라서 극한값은 4가 된다. 바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쉬워요. 근데 바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면 어떻게 풀자고요? 켤레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놈 플러스 이놈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를 해서 풀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나오진 않는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극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한 x가 음의 무한대일 때 분모는 루트 4x제곱 플러스 5x 분자는 9x 더하기 3. 자,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푼다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x가 음의 무한대일 때는 치환이다. 누구를? x를 뭘로?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돼. 그러니까 x가 음의 무한대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치환된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극한 t는 어디로 가겠니? x가 음에 무한대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t는 무한대가 되겠지? 분해 x가 마이너스 t니까 이 분자는 마이너스 9t 더하기 3이고 분모는 어차피 x제곱은 t제곱과 똑같으니까 그 얘는 4t제곱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5t 이렇게 돼서 이제 개수 비교해주면 똑같이 1차식 이거 1차식으로 보자고 했잖아. 그럼 개수 비교 뭐야? 루트 3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이 정도 문제는 치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차수가 똑같이 1차식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개수는 이거는 제곱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는 루트 4인 2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분자는 x가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면 실제 이거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9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로 정답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부정형에 대한 이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을 더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건 세 번째 형태가 되겠고 이제 네 번째 형태가 되겠지. 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어떻게 풀 거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여기서 0은 숫자 0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무한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를 얘기했었고, 자, 이 형태를 어떻게 풀 거냐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근호가 있냐 근호가 없냐 보통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거든. 근데 근호가 없으면 그냥 간단해. 근호가 없으면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돼. 사실은 근호가 없다면 우리는 최고차로 묶는다는데 사실은 최고차로 묶어버리면 그냥 최고차에 있는 그 놈의 대세에 대한 값이 정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의 극한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그냥 9 없앨까? 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 요 값을 구하래. 그럼 x가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푼다고요? 최고차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얘를 x제곱으로 묶어주면 거기는 2-x분의 5가 되는데 근데 이제 x가 무한대가 되면 요 x분의 5는 0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지? 그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한대 곱하기 2가 되지 않느냐. 그럼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요? 근호가 없으면 그냥 최고차로 묶어버리면 이 대세를 따라간다고요. 즉 최고차의 값만 보는 거야. 최고차 값만 보면 당연히 뭐다? x가 무한대면 무한대가 되지 않냐. 결국 최고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다. 이렇게 바라보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x제곱에 대한 이놈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해버리면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호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근호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2x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플러스 5x 그냥 이렇게 볼까요? 자, 이거의 극한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는
무한대고요. 이것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부정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부정형 어떻게 푼다고요? 확정형으로 바꿔야 돼. 그럼 바꾸려면 당연히 근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근호가 있어. 그럼 무조건 뭐 한다? 유리화를 해줘. 유리화. 즉 분모 분자에 이거에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켤레수를 곱해주면 분자는 이놈 제곱에서 이놈 제곱을 뺀 결과 될 거고요. 분모는 이놈 더하기 이놈이겠죠. 그치? 분모 분자에 이거에 켤레수를 곱한 거니까 그럼 분모는 2x 더하기 루트 4x 제곱 플러스 5x가 되고요. 그럼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4x 제곱에서 이거 제곱이 4x 제곱 플러스 5x를 빼는 거야. 4x 제곱에서 4x 제곱 플러스 5x를 빼니까 마이너스 5x만 남겠네요. 자, 분모 분자를 원칙적으로는 x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이제 분모는 1차식, 분자도 1차식, 2차식의 근호가 있으니까 1차식이야. 그럼 다 1차, 1차니까 뭐하자? 개수 비교를 하자. 그러면 분모, 분자부터 할까요? 분자 개수는 마이너스 5죠. 오버 분모 개수는 2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극한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자, 요거 어떻게 푸냐면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요 변형한다예요. 그냥 얘는 변형한다야. 어떻게 변형을 하고요? 확정형의 꼴로 변형해라. 자, 보통 이런 꼴은 통분해주면 그러니까 분모가 어떤 분모 분자가 있는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분해주면 또는 그냥 직접 두 개를 전개해서 곱해주면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확정형으로 바꿔서 앞에서 풀었던 방법처럼 확정형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